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이나 바우처를 주는 정책이 많은데 경제적 지원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31%, 여성 44.6%.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출산 인식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 응답자의 70.8%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미혼 남녀가 보는 저출산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은 20.4%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아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도 같은 고충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0살, 7살, 3살 등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진아 씨입니다. 출산 전에는 남성하고 동일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인데 휴직 후에 복직하더라도 이전처럼 동일한 직장인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치면서 경제활동과 육아를 하는 반반 인간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새해 들어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1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2년 동안 총 1,7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3년 동안 1,08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은 3월부터 무상급식을 합니다.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듀오 조사에서는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35.6%가 주거 지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정도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보육 지원, 경력 단절 예방 지원 등도 저출산 도움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자꾸 출산 시 200만 원 이렇게 돈 주면 나을 거라고 단순히 육아에 돈이 들어가서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 엮인 고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워킹맘에 대한 정책이나 출산에 돈 주는 정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요. 이런 부분이 좀 거시적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와 보육, 경력 단절 예방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SAPBC 김영규입니다.